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닿게 하는 따뜻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마침내 모든 설명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과도하게 베풀지도 상처받은 마음을 애써 설득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그 침묵은 텅 빈 공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힘을 지닌 하나의 선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가장 파괴적인 소음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이 다음 벌어질 일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이 침묵하면 그들이 순순히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나요? 천만에요. 그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필사적이고 교묘한 그들만의 사이클에 돌입합니다. 당신이 이 패턴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미쳤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은 아닐까 자책하며 다시 그들의 늪으로 걸어 들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침내 자유를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당신의 침묵 이후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모든 과정을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충격과 부인. 그들은 당신이 정말로 떠날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권력은 단 하나의 확신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당신은 절대 나를 떠나지 못할 것이다라는 오만한 믿음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몇 번이나 무시했든, 당신의 경계를 얼마나 많이 침범했든, 당신의 말을 어떻게 왜곡했든, 당신은 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내와 친절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침묵은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거두어들이고 안에서부터 문을 걸어 잠그는 이런 단호한 침묵은 그들의 계산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당신이 조용해졌을 때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저 일시적인 기분 변화나 관심을 끌기 위한 게임, 혹은 늘 그래왔듯 금방 회복될 작은 투정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당신 자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당신이 어떤 상처를 받든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프로그래밍 되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길어집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그제야 그들의 내면에 충격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단순히 말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에너지적으로 완전히 접근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던 연결 코드를 당신이 스스로 뽑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그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절을 약함으로, 당신의 인내를 허락으로, 당신의 사랑을 굴복으로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침묵이란 더 이상 무시당하는 것을 정당화할 말을 찾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마지막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거울이 됩니다. 그 거울은 그들이 연기하는 위선적인 모습이 아닌 그들의 진짜 추악한 본 모습을 비춥니다. 스토리를 통제함으로써 생존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침묵은 모든 것을 망치는 재앙입니다. 그들은 패닉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당신의 부재를 눈치채지 못한 척 행동할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복한 사진을 올리고 더 크게 웃고 더 많이 자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서 그들은 필사적으로 동요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을 통제하지 못하면 모든 통제력을 잃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통제력의 상실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과 같은 고통입니다. 그들은 이제 당신이 없는 당신의 이야기를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이야기의 결말을 그들이 쓰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충격 속에서 그들은 과거의 메시지를 다시 읽고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염탐하며 당신이 아직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작은 흔적이라도 찾아 헤맬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단단한 경계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경계란 치명적인 독과 같습니다. 접근할 수 없는 것은 왜곡할 수 없고 반응하지 않는 것은 조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충격은 서서히 두려움으로 변해갑니다. 당신이 침묵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은 더 강해지고 당신이 강해질수록 그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공포는 바로 무의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숨기려 했던 모든 것을 수면 위로 드러냅니다. 모든 유독한 전략, 죄책감을 심어주던 방식, 감정적인 공격들, 당신이 더 이상 변명하거나 방어해주지 않으니 그들의 추한 행동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맙니다. 당신은 단순히 침묵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힘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가둬두었던 정신적 미로에서 스스로 걸어 나온 것입니다. 이제 그 미로 안에서 길을 잃고 서성이는 것은 바로 그들입니다. 두 번째 단계, 비방 작전과 여론 조작. 당신이 침묵으로 관심을 거두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그 빈자리를 채워줄 다른 대상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당신처럼 조용히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시끄러워집니다. 진실이 아닌 독을 품고서 말이죠. 당신의 침묵이 그들의 통제력을 위협하는 순간 비방 작전이 시작됩니다. 그들의 세계에서 당신의 침묵이 위험한 이유는 당신이 떠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이상 당신의 역할을 마음대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조종할 수 없고 최악의 경우 당신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우리의 공통된 친구, 가족, 심지어 직장 동료나 당신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완전히 뒤틀어버립니다. 당신을 차갑고 불안정하며 감정 기복이 심하고 무례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브랜드를 재창조합니다. 스스로를 비련의 피해자로 당신을 가해자로 둔갑시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철저히 연습된 슬픈 말투와 악어의 눈물과 함께 연기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사람이 갑자기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혹은 더 악랄하게 원래 감정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연약함으로 이장한 교묘한 조종술입니다. 당신이 다시 입을 열기 전에 당신의 신뢰도를 먼저 파괴하려는 계산된 행동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한 가지를 아주 잘합니다.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을 통제하겠다. 그들은 당신의 인격을 암살하면서도 자신의 손은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몇몇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믿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고난 연기자이고 당신이 침묵하는 동안 무대는 온전히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걱정하는 척하는 것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냥 걱정이 돼서 그래요. 요즘 자기 자신답지 않거든요. 이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고 당신을 더욱 고립시키기 위해 계획된 것입니다. 당신이 불안정해 보일수록 당신의 침묵은 강인함이 아닌 신경쇠약의 증거처럼 보일 테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들의 덫에 걸려듭니다. 스스로를 방어하고 싶은 충동은 매우 강합니다. 당신의 진실을 소리치고 싶고 거짓을 바로잡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주는 셈이 됩니다. 바로 반응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방어와 해명을 에너지원으로 삼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는 한 당신은 여전히 그들의 게임판 위에 그들의 낚싯바늘에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침묵, 그것이야말로 그들을 진정으로 공포에 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방의 수위를 더욱 높입니다. 당신은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과 달라진 사람들의 눈빛을 느끼며 상처받을 것입니다. 물론 아픕니다. 당신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떠나야 했을 때조차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문제아로 낙인 찍히고 있으니 억울할 수밖에요.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 비방작전은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력에 대한 것이고 자신의 실체가 폭로될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것입니다. 내면이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관계가 끝났을 때 다른 사람을 파괴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뒷담화를 하거나 자기 편을 만들거나 응원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거절감의 자아가 산산조각 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에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거절로 느껴집니다.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햇빛 아래에서 썩어 문드러질 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말하게 두십시오. 그들이 군대를 만들게 두십시오. 침묵은 약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평화 속에서 살고 있고 그 평화야말로 혼돈 속에서만 번성하는 그들에게 가장 큰 위협입니다. 모든 소문을 바로잡을 필요도 모든 거짓말에 대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실은 스스로 살아남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의 진짜 사람들은 결국 연기를 꿰뚫어 볼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내뱉는 말들은 당신이 아닌 그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세 번째 단계, 교묘한 미끼 던지기. 침묵이 자리를 잡고 그들의 비방 작전에도 당신이 돌아오지 않을 때 그들은 기어를 바꿉니다. 이제 그들은 가장 교묘하고 심리적인 전술을 사용합니다. 바로 미끼 던지기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너무 속보이니까요. 대신 작고 무해해 보이는 제스처로 물을 떠봅니다. 단어 하나짜리 문자 메시지, 우리만 알던 오래된 농담, 당신이 좋아했던 노래 링크, 5년 전의 추억이 담긴 사진이 갑자기 당신의 휴대폰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향수가 아닙니다. 낚싯바늘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미끼를 무는지, 당신의 침묵이 깨뜨릴 수 있는지, 여전히 당신에게 접근할 권한이 있는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우연하고, 무해하고, 친근한 것으로 위장합니다. 모든 행동은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시간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 생각이 나서 잘 지내. 그들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목표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재연결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그들이 마음대로 드나들던 당신 마음의 문이 혹시 아직 조금 열려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른 미끼를 던집니다. 당신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당신의 스토리를 봅니다. 당신이 있을 법한 장소에 우연을 가장하여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미끼입니다. 그리고 그 미끼는 순수함이라는 포장지로 감싸여 있어서 만약 당신이 이를 지적하면 오히려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화를 방해할 힘이 아직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미끼의 진짜 목적은 사랑도, 연결도, 마무리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통제입니다. 그리고 이 미끼는 당신이 아직 치유 중일 때, 당신의 침묵이 아직 단단하지 않을 때, 그리고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올바른 이유로 연락했기를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그리워한다고 믿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관심,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반응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정의 빵 부스러기를 던집니다. 당신이 다시 그것을 쫓게 만들려고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반응한다면 그들은 다시 당신을 유령처럼 무시하거나 당신이 다시 낚일 때까지 러브 바밍을 퍼붓다가 또다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응하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그들이 진정으로 패닉에 빠지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왜곡할 수 없는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게임을 알아차렸어. 나는 이제 깨어났어. 나는 더 이상 빵 부스러기에 속지 않아. 그제야 그들은 미끼의 수위를 높입니다. 문자 메시지는 더욱 감정적으로 변합니다. 보고 싶어. 미안해. 나 변했어. 이 모든 것은 당신을 되찾기 위해 어떤 버전의 가면을 써야 하는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답장하는 순간 가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침묵은 그들을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때 당신의 영혼을 짓밟았던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그 침묵을 깬다면 당신은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재활용하면서 그것을 마무리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던지는 미끼는 위장된 무례함이며 이제 막 아물기 시작한 상처를 다시 열기 위해 고안된 덫입니다. 이 게임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낚싯줄에 걸려들지 않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네 번째 단계, 최후의 무기, 러브 바밍의 재림. 미끼가 통하지 않을 때, 당신의 침묵이 굳건히 유지될 때, 낚싯바늘이 빈 채로 돌아올 때, 나르시시스트는 패닉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듭니다. 바로 가면입니다. 당신을 처음 끌어들였던 그 매력적이고 다정하고 자석 같은 모습. 그것이 바로 러브바밍의 재림입니다. 갑자기 그들은 당신이 원했던 모든 것이 되어 나타납니다. 사려 깊고 로맨틱하고 세심한 모습으로 말이죠. 그들은 당신이 듣고 싶어 했던 모든 말을 합니다. 우리 관계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준 사람은 너뿐이었어. 나 정말 변했어. 맹세해. 이 말들은 부드럽고 설득력 있으며 지독하게 전략적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희망을 먹이로 삼는 마지막 도박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연민과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자극하여 방어벽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마치 아무 문제도 없었던 것처럼 고통스러운 과거는 모두 환상이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단계인 이유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들이 변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성격 구조는 하룻밤 사이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진정한 뉘우침이 아니라 통제력을 되찾기 위한 또 다른 연기일 뿐입니다. 당신이 다시 그들의 세계로 돌아가는 순간 가면은 벗겨지고 사이클은 처음부터 다시 아마도 더 지독하게 시작될 것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침묵은 단순한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결정이었고 선언이었으며 시끄러운 소음 대신 명확함으로 닫힌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닫힌 문 반대편에 갇혀 문을 두드리고 연기하고 허세를 부리며 당신이 감히 자신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혼돈의 게임에서 벗어나 당신만의 평화로운 세상에서 온전한 행복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닿게 하는 따뜻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마침내 모든 설명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과도하게 베풀지도 상처받은 마음을 애써 설득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그 침묵은 텅 빈 공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힘을 지닌 하나의 선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가장 파괴적인 소음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이 다음 벌어질 일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이 침묵하면 그들이 순순히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나요? 천만에요. 그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필사적이고 교묘한 그들만의 사이클에 돌입합니다. 당신이 이 패턴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미쳤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은 아닐까 자책하며 다시 그들의 늪으로 걸어 들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침내 자유를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당신의 침묵 이후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모든 과정을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충격과 부인. 그들은 당신이 정말로 떠날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권력은 단 하나의 확신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당신은 절대 나를 떠나지 못할 것이다라는 오만한 믿음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몇 번이나 무시했든, 당신의 경계를 얼마나 많이 침범했든, 당신의 말을 어떻게 왜곡했든, 당신은 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내와 친절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침묵은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거두어들이고 안에서부터 문을 걸어 잠그는 이런 단호한 침묵은 그들의 계산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당신이 조용해졌을 때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저 일시적인 기분 변화나 관심을 끌기 위한 게임, 혹은 늘 그래왔듯 금방 회복될 작은 투정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당신 자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당신이 어떤 상처를 받든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프로그래밍 되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길어집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그제야 그들의 내면에 충격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단순히 말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에너지적으로 완전히 접근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던 연결 코드를 당신이 스스로 뽑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그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절을 약함으로, 당신의 인내를 허락으로, 당신의 사랑을 굴복으로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침묵이란 더 이상 무시당하는 것을 정당화할 말을 찾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마지막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거울이 됩니다. 그 거울은 그들이 연기하는 위선적인 모습이 아닌 그들의 진짜 추악한 본 모습을 비춥니다. 스토리를 통제함으로써 생존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침묵은 모든 것을 망치는 재앙입니다. 그들은 패닉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당신의 부재를 눈치채지 못한 척 행동할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복한 사진을 올리고 더 크게 웃고 더 많이 자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서 그들은 필사적으로 동요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을 통제하지 못하면 모든 통제력을 잃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통제력의 상실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과 같은 고통입니다. 그들은 이제 당신이 없는 당신의 이야기를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이야기의 결말을 그들이 쓰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충격 속에서 그들은 과거의 메시지를 다시 읽고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염탐하며 당신이 아직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작은 흔적이라도 찾아 헤맬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단단한 경계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경계란 치명적인 독과 같습니다. 접근할 수 없는 것은 왜곡할 수 없고 반응하지 않는 것은 조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충격은 서서히 두려움으로 변해갑니다. 당신이 침묵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은 더 강해지고 당신이 강해질수록 그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공포는 바로 무의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숨기려 했던 모든 것을 수면 위로 드러냅니다. 모든 유독한 전략, 죄책감을 심어주던 방식, 감정적인 공격들, 당신이 더 이상 변명하거나 방어해주지 않으니 그들의 추한 행동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맙니다. 당신은 단순히 침묵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힘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가둬두었던 정신적 미로에서 스스로 걸어 나온 것입니다. 이제 그 미로 안에서 길을 잃고 서성이는 것은 바로 그들입니다. 두 번째 단계, 비방 작전과 여론 조작. 당신이 침묵으로 관심을 거두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그 빈자리를 채워줄 다른 대상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당신처럼 조용히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시끄러워집니다. 진실이 아닌 독을 품고서 말이죠. 당신의 침묵이 그들의 통제력을 위협하는 순간 비방 작전이 시작됩니다. 그들의 세계에서 당신의 침묵이 위험한 이유는 당신이 떠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이상 당신의 역할을 마음대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조종할 수 없고 최악의 경우 당신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우리의 공통된 친구, 가족, 심지어 직장 동료나 당신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완전히 뒤틀어버립니다. 당신을 차갑고 불안정하며 감정 기복이 심하고 무례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브랜드를 재창조합니다. 스스로를 비련의 피해자로, 당신을 가해자로 둔갑시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철저히 연습된 슬픈 말투와 악어의 눈물과 함께 연기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사람이 갑자기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혹은 더 악랄하게 원래 감정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연약함으로 이장한 교묘한 조종술입니다. 당신이 다시 입을 열기 전에 당신의 신뢰도를 먼저 파괴하려는 계산된 행동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한 가지를 아주 잘합니다.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을 통제하겠다. 그들은 당신의 인격을 암살하면서도 자신의 손은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몇몇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믿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고난 연기자이고 당신이 침묵하는 동안 무대는 온전히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걱정하는 척하는 것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냥 걱정이 돼서 그래요. 요즘 자기 자신답지 않거든요. 이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고 당신을 더욱 고립시키기 위해 계획된 것입니다. 당신이 불안정해 보일수록 당신의 침묵은 강인함이 아닌 신경쇠약의 증거처럼 보일 테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들의 덫에 걸려듭니다. 스스로를 방어하고 싶은 충동은 매우 강합니다. 당신의 진실을 소리치고 싶고 거짓을 바로잡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주는 셈이 됩니다. 바로 반응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방어와 해명을 에너지원으로 삼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는 한 당신은 여전히 그들의 게임판 위에 그들의 낚싯바늘에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침묵, 그것이야말로 그들을 진정으로 공포에 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방의 수위를 더욱 높입니다. 당신은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과 달라진 사람들의 눈빛을 느끼며 상처받을 것입니다. 물론 아픕니다. 당신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떠나야 했을 때조차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문제아로 낙인 찍히고 있으니 억울할 수밖에요.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 비방작전은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력에 대한 것이고 자신의 실체가 폭로될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것입니다. 내면이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관계가 끝났을 때 다른 사람을 파괴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뒷담화를 하거나 자기 편을 만들거나 응원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거절감의 자아가 산산조각 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에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거절로 느껴집니다.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햇빛 아래에서 썩어 문드러질 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말하게 두십시오. 그들이 군대를 만들게 두십시오. 침묵은 약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평화 속에서 살고 있고 그 평화야말로 혼돈 속에서만 번성하는 그들에게 가장 큰 위협입니다. 모든 소문을 바로잡을 필요도 모든 거짓말에 대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실은 스스로 살아남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의 진짜 사람들은 결국 연기를 꿰뚫어 볼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내뱉는 말들은 당신이 아닌 그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세 번째 단계, 교묘한 미끼 던지기. 침묵이 자리를 잡고 그들의 비방 작전에도 당신이 돌아오지 않을 때 그들은 기어를 바꿉니다. 이제 그들은 가장 교묘하고 심리적인 전술을 사용합니다. 바로 미끼 던지기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너무 속보이니까요. 대신 작고 무해해 보이는 제스처로 물을 떠봅니다. 단어 하나짜리 문자 메시지, 우리만 알던 오래된 농담, 당신이 좋아했던 노래 링크, 5년 전의 추억이 담긴 사진이 갑자기 당신의 휴대폰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향수가 아닙니다. 낚싯바늘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미끼를 무는지, 당신의 침묵이 깨뜨릴 수 있는지, 여전히 당신에게 접근할 권한이 있는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우연하고, 무해하고, 친근한 것으로 위장합니다. 모든 행동은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시간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 생각이 나서 잘 지내. 그들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목표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재연결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그들이 마음대로 드나들던 당신 마음의 문이 혹시 아직 조금 열려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른 미끼를 던집니다. 당신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당신의 스토리를 봅니다. 당신이 있을 법한 장소에 우연을 가장하여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미끼입니다. 그리고 그 미끼는 순수함이라는 포장지로 감싸여 있어서 만약 당신이 이를 지적하면 오히려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화를 방해할 힘이 아직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미끼의 진짜 목적은 사랑도, 연결도, 마무리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통제입니다. 그리고 이 미끼는 당신이 아직 치유 중일 때, 당신의 침묵이 아직 단단하지 않을 때, 그리고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올바른 이유로 연락했기를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그리워한다고 믿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관심,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반응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정의 빵 부스러기를 던집니다. 당신이 다시 그것을 쫓게 만들려고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반응한다면 그들은 다시 당신을 유령처럼 무시하거나 당신이 다시 낚일 때까지 러브바밍을 퍼붓다가 또다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응하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그들이 진정으로 패닉에 빠지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왜곡할 수 없는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게임을 알아차렸어. 나는 이제 깨어났어. 나는 더 이상 빵 부스러기에 속지 않아. 그제야 그들은 미끼의 수위를 높입니다. 문자 메시지는 더욱 감정적으로 변합니다. 보고 싶어. 미안해. 나 변했어. 이 모든 것은 당신을 되찾기 위해 어떤 버전의 가면을 써야 하는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답장하는 순간 가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침묵은 그들을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때 당신의 영혼을 짓밟았던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그 침묵을 깬다면 당신은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재활용하면서 그것을 마무리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던지는 미끼는 위장된 무례함이며
이제 막 아물기 시작한 상처를 다시 열기 위해 고안된 덫입니다. 이 게임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낚싯줄에 걸려들지 않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네 번째 단계, 최후의 무기, 러브 바밍의 재림. 미끼가 통하지 않을 때, 당신의 침묵이 굳건히 유지될 때, 낚싯바늘이 빈 채로 돌아올 때, 나르시시스트는 패닉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듭니다. 바로 가면입니다. 당신을 처음 끌어들였던 그 매력적이고 다정하고 자석 같은 모습. 그것이 바로 러브바밍의 재림입니다. 갑자기 그들은 당신이 원했던 모든 것이 되어 나타납니다. 사려 깊고 로맨틱하고 세심한 모습으로 말이죠. 그들은 당신이 듣고 싶어 했던 모든 말을 합니다. 우리 관계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준 사람은 너뿐이었어. 나 정말 변했어. 맹세해. 이 말들은 부드럽고 설득력 있으며 지독하게 전략적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희망을 먹이로 삼는 마지막 도박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연민과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자극하여 방어벽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마치 아무 문제도 없었던 것처럼 고통스러운 과거는 모두 환상이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단계인 이유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들이 변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성격 구조는 하룻밤 사이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진정한 뉘우침이 아니라 통제력을 되찾기 위한 또 다른 연기일 뿐입니다. 당신이 다시 그들의 세계로 돌아가는 순간 가면은 벗겨지고 사이클은 처음부터 다시 아마도 더 지독하게 시작될 것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침묵은 단순한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결정이었고 선언이었으며 시끄러운 소음 대신 명확함으로 닫힌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닫힌 문 반대편에 갇혀 문을 두드리고 연기하고 허세를 부리며 당신이 감히 자신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혼돈의 게임에서 벗어나 당신만의 평화로운 세상에서 온전한 행복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닿게 하는 따뜻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마침내 모든 설명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과도하게 베풀지도 상처받은 마음을 애써 설득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그 침묵은 텅 빈 공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힘을 지닌 하나의 선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가장 파괴적인 소음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이 다음 벌어질 일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이 침묵하면 그들이 순순히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나요? 천만에요. 그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필사적이고 교묘한 그들만의 사이클에 돌입합니다. 당신이 이 패턴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미쳤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은 아닐까 자책하며 다시 그들의 늪으로 걸어 들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침내 자유를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당신의 침묵 이후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모든 과정을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충격과 부인. 그들은 당신이 정말로 떠날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권력은 단 하나의 확신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당신은 절대 나를 떠나지 못할 것이다라는 오만한 믿음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몇 번이나 무시했든, 당신의 경계를 얼마나 많이 침범했든, 당신의 말을 어떻게 왜곡했든, 당신은 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내와 친절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침묵은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거두어들이고 안에서부터 문을 걸어 잠그는 이런 단호한 침묵은 그들의 계산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당신이 조용해졌을 때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저 일시적인 기분 변화나 관심을 끌기 위한 게임, 혹은 늘 그래왔듯 금방 회복될 작은 투정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당신 자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당신이 어떤 상처를 받든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프로그래밍 되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길어집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그제야 그들의 내면에 충격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단순히 말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에너지적으로 완전히 접근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던 연결코드를 당신이 스스로 뽑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그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절을 약함으로, 당신의 인내를 허락으로, 당신의 사랑을 굴복으로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침묵이란 더 이상 무시당하는 것을 정당화할 말을 찾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마지막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거울이 됩니다. 그 거울은 그들이 연기하는 위선적인 모습이 아닌 그들의 진짜 추악한 본 모습을 비춥니다. 스토리를 통제함으로써 생존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침묵은 모든 것을 망치는 재앙입니다. 그들은 패닉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당신의 부재를 눈치채지 못한 척 행동할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복한 사진을 올리고 더 크게 웃고 더 많이 자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서 그들은 필사적으로 동요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을 통제하지 못하면 모든 통제력을 잃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통제력의 상실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과 같은 고통입니다. 그들은 이제 당신이 없는 당신의 이야기를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이야기의 결말을 그들이 쓰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충격 속에서 그들은 과거의 메시지를 다시 읽고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염탐하며 당신이 아직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작은 흔적이라도 찾아 헤맬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단단한 경계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경계란 치명적인 독과 같습니다. 접근할 수 없는 것은 왜곡할 수 없고 반응하지 않는 것은 조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충격은 서서히 두려움으로 변해갑니다. 당신이 침묵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은 더 강해지고 당신이 강해질수록 그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공포는 바로 무의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숨기려 했던 모든 것을 수면 위로 드러냅니다. 모든 유독한 전략, 죄책감을 심어주던 방식, 감정적인 공격들,
당신이 더 이상 변명하거나 방어해주지 않으니 그들의 추한 행동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맙니다. 당신은 단순히 침묵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힘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가둬두었던 정신적 미로에서 스스로 걸어 나온 것입니다. 이제 그 미로 안에서 길을 잃고 서성이는 것은 바로 그들입니다. 두 번째 단계, 비방 작전과 여론 조작. 당신이 침묵으로 관심을 거두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그 빈자리를 채워줄 다른 대상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당신처럼 조용히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시끄러워집니다. 진실이 아닌 독을 품고서 말이죠. 당신의 침묵이 그들의 통제력을 위협하는 순간 비방 작전이 시작됩니다. 그들의 세계에서 당신의 침묵이 위험한 이유는 당신이 떠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이상 당신의 역할을 마음대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조종할 수 없고 최악의 경우 당신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우리의 공통된 친구, 가족, 심지어 직장 동료나 당신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완전히 뒤틀어버립니다. 당신을 차갑고 불안정하며 감정 기복이 심하고 무례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브랜드를 재창조합니다. 스스로를 비련의 피해자로 당신을 가해자로 둔갑시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철저히 연습된 슬픈 말투와 악어의 눈물과 함께 연기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사람이 갑자기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혹은 더 악랄하게 원래 감정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연약함으로 이장한 교묘한 조종술입니다. 당신이 다시 입을 열기 전에 당신의 신뢰도를 먼저 파괴하려는 계산된 행동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한 가지를 아주 잘합니다.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을 통제하겠다. 그들은 당신의 인격을 암살하면서도 자신의 손은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몇몇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믿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고난 연기자이고 당신이 침묵하는 동안 무대는 온전히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걱정하는 척하는 것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냥 걱정이 돼서 그래요. 요즘 자기 자신답지 않거든요. 이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고 당신을 더욱 고립시키기 위해 계획된 것입니다. 당신이 불안정해 보일수록 당신의 침묵은 강인함이 아닌 신경쇠약의 증거처럼 보일 테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들의 덫에 걸려듭니다. 스스로를 방어하고 싶은 충동은 매우 강합니다. 당신의 진실을 소리치고 싶고 거짓을 바로잡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주는 셈이 됩니다. 바로 반응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방어와 해명을 에너지원으로 삼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는 한 당신은 여전히 그들의 게임판 위에 그들의 낚싯바늘에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침묵, 그것이야말로 그들을 진정으로 공포에 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방의 수위를 더욱 높입니다. 당신은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과 달라진 사람들의 눈빛을 느끼며 상처받을 것입니다. 물론 아픕니다. 당신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떠나야 했을 때조차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문제아로 낙인 찍히고 있으니 억울할 수밖에요.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 비방작전은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력에 대한 것이고 자신의 실체가 폭로될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것입니다. 내면이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관계가 끝났을 때 다른 사람을 파괴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뒷담화를 하거나 자기 편을 만들거나 응원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거절감의 자아가 산산조각 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에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거절로 느껴집니다.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햇빛 아래에서 썩어 문드러질 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말하게 두십시오. 그들이 군대를 만들게 두십시오. 침묵은 약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평화 속에서 살고 있고 그 평화야말로 혼돈 속에서만 번성하는 그들에게 가장 큰 위협입니다. 모든 소문을 바로잡을 필요도 모든 거짓말에 대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실은 스스로 살아남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의 진짜 사람들은 결국 연기를 꿰뚫어 볼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내뱉는 말들은 당신이 아닌 그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세 번째 단계, 교묘한 미끼 던지기. 침묵이 자리를 잡고 그들의 비방 작전에도 당신이 돌아오지 않을 때 그들은 기어를 바꿉니다. 이제 그들은 가장 교묘하고 심리적인 전술을 사용합니다. 바로 미끼 던지기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너무 속보이니까요. 대신 작고 무해해 보이는 제스처로 물을 떠봅니다. 단어 하나짜리 문자 메시지, 우리만 알던 오래된 농담, 당신이 좋아했던 노래 링크, 5년 전의 추억이 담긴 사진이 갑자기 당신의 휴대폰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향수가 아닙니다. 낚싯바늘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미끼를 무는지, 당신의 침묵이 깨뜨릴 수 있는지, 여전히 당신에게 접근할 권한이 있는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우연하고, 무해하고, 친근한 것으로 위장합니다. 모든 행동은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시간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 생각이 나서 잘 지내. 그들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목표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재연결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그들이 마음대로 드나들던 당신 마음의 문이 혹시 아직 조금 열려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른 미끼를 던집니다. 당신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당신의 스토리를 봅니다. 당신이 있을 법한 장소에 우연을 가장하여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미끼입니다. 그리고 그 미끼는 순수함이라는 포장지로 감싸여 있어서 만약 당신이 이를 지적하면 오히려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화를 방해할 힘이 아직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미끼의 진짜 목적은 사랑도, 연결도, 마무리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통제입니다. 그리고 이 미끼는 당신이 아직 치유 중일 때, 당신의 침묵이 아직 단단하지 않을 때, 그리고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올바른 이유로 연락했기를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그리워한다고 믿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관심,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반응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정의 빵 부스러기를 던집니다.
당신이 다시 그것을 쫓게 만들려고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반응한다면 그들은 다시 당신을 유령처럼 무시하거나 당신이 다시 낚일 때까지 러브바밍을 퍼붓다가